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2140선도 깼고요. 37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735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7원 선까지 오른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28% 하락세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31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 예상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흐름 좋습니다.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44,400원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8거래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4거래 연속 하락세입니다. 이렇게 오늘 1% 다시 한번 하락하면 5거래 연속 하락세인데요. 66,000원대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2%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 204,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위 LG화학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6위에서 시작을 해서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36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가 6위권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11거래 연속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대 자동차의 경우에는요, 정기 주주총회를 10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총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고배당을 요구한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과 현대차의 표 대결인데요. 이러한 뉴스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37만 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여전히 8위권에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포스코가 10위권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포스코는 0.4%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네이버 9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4%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에 급등한 만큼 찰실한 매물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핀테크 활성화 정책으로 네이버 쇼핑의 성장성이 더욱더 견조해질 것이라면서 투자 리포트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까지 오늘 신한 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한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신한 지주가 지난주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2%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2,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현대모비스 어느새 15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3%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최근에 현대차와 함께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1,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16위부터 2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가 약세 이어갑니다. 29만 원 선에서 지난주에 출발했던 SK, 지난주 금요일에는 2%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4% 가깝게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보합권, 그리고 KB금융 오늘 0.36%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 지난주 금요일에 2%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1% 추가 하락합니다. 21만 9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22만 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생명 지난주에 2% 가깝게 하락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1% 가깝게 빠지면서 8만 4천 원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0.02% 상승하면서 736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매수세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이 호재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램시마 그리고 태국에서는 트룩시마에 대한 정부 입찰서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시아 직판 도입 후 현지 법인의 역량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런 증권사들의 리포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보합권 예상됩니다. 71,4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젠 하락세 이어갑니다.
있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73,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CJENM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바이로베드 오늘 0.5%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8만 원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캠텍 지난주에만 5%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2%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2,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8만 원대도 위태해 보입니다. 다만 메디톡스가 지난주에는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보합권 예상됩니다. 코롱티슈진도 마찬가지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강한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0.5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 추가 상승하면서 17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경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최근에 이제 택시와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동사의 주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출시한 서비스를 통해서 마늘리제이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번 허용에 따른 동사가 기대했던 수익화 모델이 점차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측면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화 모델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적용을 하는 것들이 이제 수익성으로 좀 다가올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최근에 오픈 뱅킹 도입을 통해서 내년부터 이제 카카오페이의 송금 수수료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비용이 감소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통한 금융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역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수익성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 관련된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카카오페이지의 상장 이런 이슈도 있지만 이런 좀 궁극적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수익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점차 동사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금 다양하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동사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가능성에 한번 투자하는 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15만 원, 손절라인 9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8일에 주셨던 첨보 2%, 그리고 3월 4일에 주셨던 동원산업 2.67%, 그리고 2월 25일에 주셨던 코다코가 2%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SKC 솔믹스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4일에 주셨던 제노레이 2.19%,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DNC 미디어 1.85%, 그리고 2월 25일에 주셨던 휴비트는 약 한 달 만에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위즈윅 스튜디오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코다코 2%, 3위에는 첨보 2%, 그리고 2위에는 동원산업 올라와 있고요. 1위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31%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덕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본느 4%, 그리고 4위에는 코엔텍 올라와 있는데요.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휴비츠 7.39%, 2위에는 동훈아나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1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가온미디어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3%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 1입니다. 8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애경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7위부터가 수익률이 20%가 모두 넘습니다. 이청훈 본부장의 한세실업 올라와 있고요.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3%, 그리고 6위에는 이용호 팀장의 천보 올라와 있습니다. 23.7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웰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29.66%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부터는 30%가 넘는데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죠. 3위에는 이청훈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습니다. 4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안예민 연구원의 하츠 43%, 그리고 1위에는 여전히 반정민 소장의 EXT 올라와 있습니다. 5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추천해 주셨는데요. 현재 3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의류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무섭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몇몇 종목 있죠. 휠라코리아, FNF. 휠라코리아는 저희 포트에 없나요? 그리고 아까 전에 FNF 있었죠. 휠라코리아도 요즘에 잘 갖고 가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은 없네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섬유유복 업종이거든요. 지금 사실 섬유유복 업종은 어떤 그 다이나믹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면 기성복, 뭐 원래 입는 그런 내수주였는데,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이제 뭐 화장품 업종의 성장세로 뜨고 있는데, 코스피의 그 아직 이 분류는 섬유 및 의복 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신세계 이 그 의류 쪽을 담당했었기 때문이죠.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업종의 성장세가 지금 부각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의류 업종 자체도 지금 강하고, 휠라코리아, FNF,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세 개가 정말 뭐 크레이지 모드예요. 그리고 지금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다시 신고가를 전고점을 뚫고 지금 돌파를 하는 지금 한 달, 3월 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의류 업종 전체가 강한 데다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자체적으로 화장품 업의 성장세까지 지금 합쳐져서, 이거는 그 좋은 것에 지금 더한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시동을 걸어야죠. 이제 1등을 위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1등을 이제 가기 위한 어떤 초석을 만든 다음에, 오늘 새 종목으로 이제 또 4월 달에 벚꽃 축제 할 때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가온미디어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현재 수익률 12%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온미디어를 추천드린 이유 중 하나는, 포인트는 바로 동사의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동사의 제품의 원재료 비중을 20% 차지하고 있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작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동사의 실적이 개선될 전망으로 아무래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8,000원대에서 8,500원대까지 약 3달간의 이 박스권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캔들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아래 꼬리가 계속 달려 있고 계속 매수세가 더 유지된다는 것을 봐서 추천을 드렸고, 3월 5일 날 강한 양봉이 나오고, 또 한 번의 지금 저항선에서 지금 지지되고 있는데, 지지선에서 계속 지지된다고 보면 추후에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함께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간이 애매한데, 네. 지금 일단 개별주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죠. 네. 지금 시초가만 봐도 뭐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지수 관련주보다는 이제 개별주 장세인데, 어떤 테마들이 이제 선순환이 딱 돌고 나서 지금 약간 미세먼지 관련주가 좀 뜨려고 했는데 미세먼지가 좀 잦아졌는데, 제 생각엔 다시 뜰 수 있다. 벚꽃 축제 오기 전에 잿빛 축제가 올 거다. 잿빛 축제를 경험을 하면서 네. 그 우울할 수는 없잖아요. 수익을 얻은 다음에 벚꽃 축제 시즌에 날씨가 좋아지면 가자. 이런 전략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유로화 약세 그리고 달러와 강세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신흥국 증시에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원화 약세를 이끌고 있고 이것이 다시 외국인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제외하고 그래도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합니다. SK하이닉스도 예상과는 다르게요.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 강세에 출발합니다. LG화학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여전히 5위권 지켜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4위권에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여전히 6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5위와 6위가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현대차 0.4% 상승세로 출발하고요. 12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빠집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제 37만 원 선도 위태해 보이네요. 네, 한국전력 오늘 0.58% 하락세, 그리고 포스코가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가 1%대 하락세 나오면서 1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1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오늘 코스피 0.2% 상승하면서 2,142선까지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도 0.2% 상승하면서 737포인트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이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빠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 그리고 신라젠 오늘 약보합권으로 흘러갑니다. 바이로메드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하지만 이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CJ ENM이 오늘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23만 원 선에서 출발을 해서 22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2,000원 오른 22만 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도 빠집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만 3천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만 HLB, 메디톡스 이렇게 현재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메디톡스가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1% 가깝게 상승을 하는데요. 이제 55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HLB도 마찬가지로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8만 3천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6% 하락세, 그리고 코오롱 티슈젠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최근 기관들 매수세 계속 유입됐습니다. 오늘 4% 가까운 강세로 출발합니다. 17만 원 선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등을 향해 출발합니다. 첫 번째 종목 이지미디어입니다.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CCM이라는 약자로 불리웁니다. 검사를 하고 생산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제 전공정하고 후공정, 뭐 반도체에서도 나눠져 있죠. 전공정은 일단 뭐를 해야겠습니까? 조립을 합니다. 조립 부분에서 일부분을 담당을 하고요. 후공정은 뭐죠? 이제 조립이 돼서 카메라 모듈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게 잘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잘 작동을 하면 이제 그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완제품 검사 장비 담당. 그래서 이제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이제 그 두루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주, 이자 검사 관련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카메라에 관련된 뭐 여러 부품인데 이지미디어는 카메라. 근데 최근에 카메라 몇 년 전부터 사실 그 진행이 됐는데 뭐 DSLR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휴대폰이 뭐 아무리 뭐 화소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진을 찍으면 틀리다. 물론 휴대폰이 원래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이제 휴대폰이 카메라급 성능을 가진 화소를 가진 이제 카메라가 탑재됐다는 거지. 휴대폰하고 그런 전문가용 카메라랑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 예전보다 엄청 발전했죠. 사실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웬만하면 그쵸? 굉장히 잘 나오고 거기다 이제 보정 어플까지 하면 굉장히 정말 신비한 사진까지 이제 그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다른 또 류의 카메라까지 나오고 있어요. 3D 센싱 카메라. 이쪽이 지금 계속 그 애플이라던가 뭐 삼성전자에서 탑재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후속 모델에. 3D 센싱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이쪽으로 이지미디어의 그 사업 영역이 확대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3D 센싱 카메라가 뭐 하는 거냐면 증강 현실 서비스를 위해 AR을 위해서 그 필요한
거라 이제 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증강현실이 지금은 제가 보기엔 초보적인 것 같아요. 뭐 증강현실을 이용한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그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미래의 사회에는 훨씬 더 현실적인 AR을 즐길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 뭐 장치라던가 이런 그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뭐 3D 센싱 카메라 이거를 기능을 아예 뭐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반 카메라만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앞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 신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스마트폰 탑재 초소형 카메라 모듈, 검사 생산 장비,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5G 시대에 맞춰서 지금 너도 나도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지미디어의 할 일은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동안 계속 조금 상장한 이후에 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자, 이런 것들이 포텐이 터지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이런 처음에 상장하고서 내려갔던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왜 보이지도 않는지 아시죠? 이게 급등해가지고 막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납작해져가지고 예전에 그림이 확대를 안 하면 안 보이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 보이지만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그 똑같은 거죠. 이제 5층에서 한 1층을 내려다 볼 때는 1층이 보이는데 그냥 한 25층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25층에서 1층이 되게 작게 보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뭐 이제 뭐 다 예측을 한다면 미스터 마켓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그런 변화가 뭔가 일어나고 있다. 왜냐면 그동안 없었던 흐름이 갑자기 나오고 있잖아요. 2017년 7월 달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세를 겪다가 3월 달에 2019년 3월 달에 갑자기 뿅 하고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화가 있다. 지금 기술적하고 수급적으로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기본적 내용과 이제 결합이 돼서 시너지가 나면 이제 더 파괴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19년 3월 달의 상승으로 2017년과 18년도의 매물을 단 한 번에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뚫고 2017년도 8월 달, 10월 달 이쪽 매물 그 부분을 뚫으면 자 이제 상장했을 당시에 7월 달에 그 영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크게 해보고요. 손절가 7,000원, 목표가 9,000원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츠입니다. 하츠는 아까 이미 뭐 40%의 수익을 내신 분이 계시던데, 자, 밑에서 많이 이제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그동안 지금 올라온 게 예전에 올라왔던 길 한 절반 정도밖에 못 간 것 같아요. 그렇죠? 15년도 7월 달에는 16,000원 갔었던 적도 있었고, 자, 미세먼지가 뭐 오늘도 그렇게 공기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그 몸으로 따지면 급성 질병이면 뭐 백신을 써서라도 금방 낫게 되면 이제 뭐 금방 돌아갈 텐데 이게 이제 만성 질병이 돼버리면은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약간 미세먼지도 그런 거 같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뭐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듯이 무슨 히어로가 와가지고 미세먼지를 다 밀어내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까? 그렇죠. 이건 너무 큰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용액이라던가 뭐 그런 인공광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금 기초적인 첫걸음 단계라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뭐 차량을 줄이고 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게 필수가 돼버리겠죠. 공기청정기 아직 안 사용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그게 필수 과정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필수 과정이 되려는 지금 그 어떤 과정으로 진입이 되고 있다. 근데 하츠는 이제 뭐 위닉스 같은 공기청정기 업체, 뭐 LG전자나 이런 공기청정기 업체랑은 좀 또 틀려요. 발뮤다 이런 거랑 틀리는데 하츠는 뭐냐면 원래 국내 레인지 후드 부문 1위입니다. 레인지 후드 그 뭐 가스레인지를 쓰든 전기 레인지를 쓰든 어쨌든 거기서 뭐 열이나 연기가 발생되면 빨아들이는 레인지 후드가 필요한데 하츠가 1위고 뭐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하츠에 레인지 후드를 장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환기 시스템 부문에서는 2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뮤렌이라고 이게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좀 입소문을 타서 좀 히트를 쳤어요. 근데 이거는 공기청정기인데 주방 공기질 유지에 특화된 주방 공기청정기. 좀 더 틈새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는 그냥 거실에 설치하는 거, 거실 아니면 안방 뭐 이렇게 설치하는 건데 이제 뭐 또 한 대를 또 사요. 요즘에는
주방 공기청정기를. 이거는 이제 거실과 주방의 경계에 있는 식탁 위에 설치하라고 하츠가 권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세먼지가 심해서 집에 있는데 이제 배고픈데 뭐 그럼 요리를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때 한때 뭐 고등어를 꺼 먹으면 미세먼지가 10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실내 미세먼지가. 그래서 뭐 애꿎은 왜 고등어를 하냐. 정작 문제는 따로 있는데 이러면서 또 그 국민들의 원성을 산 적도 있었어요. 고등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라도 이제 뭐 요리를 해 먹다가 만약에 미세먼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하츠의 주방 공기청정기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레인지 후드에서 또 빨아들이고 레인지 후드에서 빨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뭐 그 거실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과 주방에 경계하게 되는 게 우리가 완전히 나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거실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주방에서 냄새나 연기가 흘러 들어가면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경계에서 이제 벽을 쳐주는 이제 또 새로운 영역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요즘에 한 대 더 구매를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주방과 거실을 차단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뮤렌이라는 게 좀 히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 및 유해가스,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하츠가 굉장히 지금 유력한 공기청정기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윈스입니다. 자, 윈스는 이제 5G 시대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 네트워크 보안 시장 1위 기업이에요. 5G 시대에 돌입한다고 해서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10도 나왔고, 그리고 뭐 이제 폴더블 폰 경쟁이 심화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뭐 갤럭시 폴드 나오고 뭐 화웨이 거 나와서 서로 뭐 경쟁을 하고 뭐 200만 원이 넘느니 300만 원 뭐 이런 거 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폴더블 폰이든 신형 폰이든 뭐냐면 다 공통점은 5G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4G 폰은 이제 안 쓸 테니까. 그래서 5G로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제 파생되는 게 보안이에요. 우리가 5G 시대로 가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더 빠른 속도. 물론 4G에서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더 빠른 속도, 또 더 빠른 전송, 뭐 더 많은 용량.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가 더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보안에는 더 취약해져요. 더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5G 시대가 통신 데이터량을 급증시키고 보안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꼬를 트니까 윈스 같은 보안 업체가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IoT 시장이 지금 최근에 확대되고 있어요. 사물 인터넷. 아직도 이것도 좀 기초적인 단계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미래 사회로 가면 정말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아이언맨이 쓰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예전에 나왔던 그런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듯이 정말 사물 인터넷이 정말 기계가 아니라 정말 인간처럼 이제 지능이 발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초기 단계인데 사물 인터넷 시장이 이것도 보안 수요를 확대해요. 그냥 사물이 인터넷 역할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뭐 냉장고랑 요즘에 대화를 하고 뭐 이제 뭐 그 가스레인지랑도 대화를 하고 다 조절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내가 뭐 오늘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뭐 슬픈 노래 아니면 기쁜 노래를 추천해줘. 이런 것도 사실 개인 정보인데 그런 거 개인 그 노출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왜냐면 내가 뭐 헤어지고 이런 거를 남이 아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들 기본적인 해킹에서 뭐 아주 자세한 그 금융정보 같은 것도 해킹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확대되면 정보 보안 수요가 확대되게 돼요. 그래서 5G 시대가 몰고 온 부분, 그리고 사물 인터넷 확대가 몰고 올 부분, 이 영역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보안 수요가 증가되는데 윈스가 통신 네트워크 보안 시장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게 그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이때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3G에서 4G로 넘어가던 시대예요. 지금 이제 윈스가 어게인 2010이라고 슬로건을 이번 연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3G에서 4G로 올라갈 때 이 주가도 급등을 했었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현을 하자 이거거든요. 자, 이게 만약 재현이 된다면 4G에서 5G로 가면서 그런 모습을 만약 기대하는 회사의 그 마음대로 된다면 정말 주가 급등이 일어나겠죠. 자, 지금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 막혀 있는 이유가 2014년에 여기 보시면, 자, 월봉인데도 이렇게 하락갭이 눈에 뚜렷하게 보일 정도면 얼마나 큰 개파락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기 완전히 뭔가 잘려나간 듯한 느낌이죠. 갑자기 단절된 듯한 다른 차원으로 온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큰 하락갭에 막혀 있는 거죠. 보이시죠?
이 하락 갭 때문에 지금 4, 5년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갭 상승을 뚫던가 장대 양봉으로 안 뚫리면 뚫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등을 노려볼 만한 지금 상황이다. 회사에서 말한 어게인 2012가 기술적인 모습에서도 재현이 된다면 아마 폭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윈스를 히든 카드로 제시를 하면서 손절가 12,000원, 목표가 15,0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즈미디어, 하츠, 그리고 윈스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동사는 2016년 2월 16일에 설립된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상업화를 기본 사업 모델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가 개발한 이중항체 모형은 X자 형태로 두 개의 타겟, 항원 결합 단편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이중항체보다는 효능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 항암제, 파킨슨병 치료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중항체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 VEGF와 DLL4 두 가지 항원을 타겟을 하는 ABL001, T셀 인거지 이중항체, ADC 등 다양한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BL301은 안티시노클레인과 혈액 내과물을 쉽게 통과시켜주는 BBB 두 가지를 붙여 안티시노클레인이 뇌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셀 인거지는 이중항체는 항체 아래쪽에 T세포 활성인자는 F1BB를 붙여 T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부작용 없이 강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BL001은 VEGF와 DLL4 두 가지 항원을 타겟하여 기존 VEGF만을 타겟하는 아비스탄 대비 우수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인 전임상 단계에 있으나 신기술 물질의 경우 전임상 단계에서도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중항체 파이프라인 보유로 프리미어 부여 가능입니다. 동사의 국내 경제 바이오로텍사는 파메신 4,900억 원, 에플론 3,300억, 유틸렉스 6,400억 정도 등을 들 수 있는데 경쟁사 대비 프리미엄 8,154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타사 대비 다수의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총 5건의 국내 및 해외 기술출을 체결하면서 우수한 기술력이 입증되어 프리미엄 거래는 타당하다 판단되며 추가적인 기술 수출은 추가 프리미엄을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열린 바이오 학회와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측면입니다. 29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암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학회를 손꼽히는 미국 암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국내 제약사는 총 11개 회사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동사 또한 이번 학회에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신약 개발과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지금 바이오주는 투자에 나설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 국제학회와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동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루트로닉입니다. 동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를 비롯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 의약품, 도소매, 광학 정밀용 기기 및 부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전문 시장 에스테틱 레이저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20%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수술과 안과 부분을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에스테틱 신제품 출시로 인한 실적 개선 측면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2개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국내 에스테틱 레이저 시장과 해외 매출 확대로 매년 10% 이상 성장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서 2018년 신제품의 공백에 따른 매출 성장률 감소와 해외 법인의 인건비 상승, 알전의 무형 자산 상각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 또한 17,800원에서 8,000원대로 50% 넘게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회사의 주요 매출 성장의 동력이 될 신제품 2종, 루트로닉 지니어스와 클라리티2가 신제품 출시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신제품 추가가 하나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해외 영업 조직은 강화되었고 올해에는 본격적인 마케팅 효과에 힘입어 에스테틱 부분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그로 인한 주가 상승도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과용 레이저 장비 알젠의 상용화 단계 진척 기대 측면입니다. 알젠은 망막 질환의 황방부종 치료 장비입니다. 황방부종은 CSC, 종신성장의 맥락망막, DME, 당뇨병성 황방부족, AMD, 연령 관련 황방병성 등 총 3가지의 질환이 존재합니다. 동사의 의료기기는 CSC 환자 18만 명 중 30%, DME 2,400만 명, AMD 1억 1,400명 중 90%를 타겟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CSC와 DME, 미국 FDA 허가와 유럽의 CE 승인, 한국의 MFDS로부터 제조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알젠은 기존 치료술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희귀질환인 CSC에 대한 제한적 의료술로 등록되어 2019년부터 최장 36개월 동안 환자의 치료 경과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DME 경우 2019년 하반기에 제한적 의료술 신청을 계획 중에 있고 알젠의 상용화 단계별로 진척될 경우 고부가 가치의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8,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비피도입니다. 동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99년에 10월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프로바이오틱스 완제품 시장을 출시하고 작년 12월 26일에 코스닥에 상장한 신규 회사입니다. 2002년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된 이후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비피더스 균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원말 및 이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자사 브랜드로는 지그넉, 비피더스와 닥터지 등이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3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전방업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임상 통과에 따른 비피더스 균 수요 증가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히 적당량 섭취 시 건강에 도움이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 모든 미생물 군집과 그 유전 정보를 의미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기능성 제품, 치료제, 진단 제품 및 서비스이며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건강식품 시장입니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인간의 면역체계, 질병, 그리고 건강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치료제 및 진단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은 2024년까지 93억 달러, 약 10조 525억 원 규모로 가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개 치료 영역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파이프라인 개수도 232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전방산업이 글로벌 제약사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임상 통과 시 동사의 매출 성장도 역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매출 지속 성장하며 캐시카우 역할 수행입니다.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효능에 대한 과학적 인증, 대중의 인지도 향상 등이 힘입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건강식품 매출 중 10.9%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건강기능식품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산업에서 장갑 면역이 대부분 대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사람의 대장 환경에 적합한 비피도, 박테리움감이 각광을 받아 해당 균주 관련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올해 꾸준한 매출 성장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임상 기대감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꾸준한 매출 성장과 더불어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덴티오레시가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31% 증가한 211억 원, 영업이익은 39% 증가한 43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부터 카톨릭대학교와 공동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오 기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임상 진입 가능성 글로벌 빅파마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임상 전념 후 제품화 시 비피더스 원말 수요 상승 등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보여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그리고 루트로닉, 비피도까지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호텔신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증권사들이 계속 리포트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시장 개선으로 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장 초반은 상승세 뛰었지만 현재는 조금 빠지면서 흘러갑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지금 그 홍콩 시장의 센즈 차이나도 지금 네. 20개월선을 회복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의 카지노 호텔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이런 주가와 그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2018년도에 이 급등을 하다가 지금 2014년도에 그 흐름에 막히고 내려갔다가 다시 20개월선을 지금 회복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또 귀주모태주라는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지금 급등을 했어요. 이게 지금 표현이 잘못됐는데 양하양주나 오량액이 지금 전고점까지 그 상승을 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반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을 시작해서 아까 센즈차이나는 20개월선을 회복을 했는데 호텔신라는 후발이에요. 그래서 후발주로 지금 20개월선을 회복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센즈차이나가 계속 간다면 왜 그게 연관이 있냐면 이 호텔신라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다 마찬가지인데 주요 고객이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호텔신라는 이름은 호텔인데 면세점이 주력 그 매출이 올라가는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중국인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아까 홍콩, 마카오, 센즈차이나 호텔이라던가 면세점, 마카오, 카지노 뭐 이런 거를 많이 찾는다는 이유는 그 얘기는 그 옆으로 이제 또 한국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홍콩, 마카오에서 놀고 한국으로 또 이제 일부 유입이 되고, 그래서 중국인의 그런 어떤 행보가 중요한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센즈차이나 20개월선 회복했고 호텔신라도 20개월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항상 20개월에서 시작이 돼요. 처음에 회복을 해야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회복을 하면 장기간의 그 상승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까지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워낙에 위에 이동평균선들이 다 내려오고 있어서 10개월, 20개월선 지금 겹쳐 있죠. 그래서 강력한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뚫기는 어려운데 아까 전에 그런 지금 어떤 세계적인 그 다른 글로벌한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호텔신라도 회복하는 시기에 접어들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호텔신라를 매수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매수를 못 하셨다.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8만 원대 제 생각에 보기 힘듭니다. 10만 원대 이상 가면 8만 원대는 다시 안 올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컴백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 강세에 뛰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원래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자회사 LB 인베스트먼트에서 이 빅히트,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빅히트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테마로 엮여 올라오고 있는데, 네.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호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났고 실적도 좋아졌고, 네. 방탄소년단의 이 실적과 그리고 또 하나는 유시민 정치 테마주로도 엮였습니다.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약 한 달간의 모멘텀 조정이 있었지만 실적 호전과 방탄소년단의 호재 그리고 유시민 테마로 인한 이런 테마로 계속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월 초부터 오늘 고점을 찍은 것까지 약 70% 상승이 있었는데 한 달간 만에 70%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조정이 있을 거고, 지금 갭상승을 하고 좀 밀린 모습을 보여서 한 5일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사장님께서 2월 22일에 파맵신 추천해 주셨는데요.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2%입니다. 오늘 조금 빠지는데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맵신은 2008년에 9월에 설립된 항암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작년 11월 21일 기술 특례를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수한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진행이 순항 중에 있죠.
대표적인 게 타니브루맵인데 재발성 뇌종양 치료제로서 호주 임상 2회 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아바스틴 브링성 재발성 뇌종양 치료제로서 미국 임상 이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 FDA로부터 작년 3월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종양 신생혈관 형성 억제 치료제의 시장 자체가 무려 18조 규모인데 이 회사는 낮은 부작용과 우수한 효능으로 베스트인 클래스 의약품으로 개발된 전망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 회사는 암혈관 생물학 분야 권위자 데이비드 체렛이 박사를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키트르다 병력요법에서 타니, 비르벤 포함한 미래 제품 포털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22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그날 이후로 연기금, 보험,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9만 원, 제가 목표까지만 8만 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장중 8만 4천 원까지 갔었죠. 제가 볼 때는 공모 최고가 돌파를 기대를 하면서 목표가 9만 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9만 원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파트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9,000원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한 20% 이상 올랐는데 파트론 보시면은 이동 통신용 핵심 부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카메라 모듈, 안테나, 수정 디바이스, 아이솔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동사는 카메라 모듈에서 제조 공정 기술과 주요 부품의 내재화를 기반으로 단가 및 품질 경쟁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12개월 선행선은 11.97, PBR은 1.78, 부채 비율이 37.26%, 유보율이 무려 1,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형제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으로 해서 판단이 됩니다. 실적도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141억, 분기 대비 매출액은 15.7%, 영업이익은 151억으로 해서 57.3%를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 증가한 2,255억, 영업이익은 107% 증가한 197억으로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은 역대 세 번째로 좋은 수치인데 2013년 2분기에 3,180억, 3분기에 2,746억 이외에 세 번째로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2016년 1분기 207억 이외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호전된 이유는 국내 전략 거래선 삼성전자가 되겠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카메라 모듈 전면에 공급되고 있고 또한 줌 필름 모델에도 전후면 카메라 모듈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지문인식 모듈을 공급하여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카메라 모듈 매출은 1,9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보면 또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데 연간 매출액은 1조 150억,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해서 6년 만에 매출액을 1조 원을 상회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전략 고객사 삼성전자의 듀얼 및 트리플 카메라의 적극적 채택 및 동사가 지문인식 모듈 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매출 부분이 성장 부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연간 이익은 무려 130% 증가한 713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 및 줌 필름 모델의 멀티, 휴면의 듀얼 및 트리플, 전면의 듀얼, 카메라를 동시에 채택하면서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보급형 영역에서 모델 라인업의 축소, 보급형 J1 시리즈를 줌 프리미엄 A 시리즈 통합했고요. 중소형 카메라 모델 업체의 공급 물량 증가, 멀티 카메라 탑재로 평균 공급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급형 모델 일부에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모듈을 적용으로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4거래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 기록 중에서 1월부터 오늘까지 4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했던 건 외국인들이 그만큼 좋게 판단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월부터 매수를 했는데 역시 부품 회사인 파트론을 같이 매수를 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50일 신고가 갱신 중에 있는데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5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이어갑니다. 213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9시 3분경에는 2145선까지 튀었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약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132선까지 내려왔는데요. 현재도 하락폭 키워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매도 나옵니다. 외국인들 300억 원 넘게 매도하고요. 기관도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합니다. 합쳐서 500억 원 가까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486억 원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좀 흐름을 달리합니다. 삼성전자 현재 0.23% 상승하면서 43,9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상승폭 모두 줄여냈습니다. 모두 걷어내고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장 초반에는 1%대 강세로 출발했었는데 현재 0.28%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요. 현대차가 다시 4위권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0.42%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12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5위권에서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20만 3,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LG화학이 6위권에 내려왔는데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 함께 보시죠. LG화학 현재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6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하락세 나옵니다. 36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0.38% 하락하면서 현재 13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네이버에 대한 매수 리포트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핀테크 활성화 정책 내놓으면서 네이버 쇼핑의 성장성을 높게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 0.2% 하락세로 10위권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요. 24만 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89% 하락하면서 하락폭 키워갑니다. 729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9시 3분경에 738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 30분 만에 10포인트 빠지면서 계속 하락세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9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30선마저 이탈한 상황입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27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개인이라면 3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이 하락폭은 바이오 종목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대 하락세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젠 하락폭 더욱더 키워갑니다. 2% 하락하면서 7만 3,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CJ ENM이 다시 23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 CJ ENM은 하락폭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22만 원 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1%대 강세에 흘러가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1%대 하락세 나옵니다. 27만 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캠텍 오늘 하락폭 더욱더 키워갑니다.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인데요. 3% 가깝게 하락하면서 6만 2,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HLB가 3% 가깝게 빠집니다. 8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2% 가깝게 하락하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세였는데 상승폭 모두 줄였고요. 현재 하락폭으로 전환되면서 54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대 하락세 나오는데요. 하지만 3거래 연속 외국인들 매수세 나오고 있고요. 코롱티슈진도 오늘 1%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다만 펄어비스가 최근에 빠졌던 만큼 크게 오릅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인데요. 4%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7,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폭 강합니다. 0.63% 상승을 하면서 이제 1,136원 선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좀 시각에서 조금 시각을 좀 바꿔갖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비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세가 조정기에 접어들어갖고 이제 투자의 수익 내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럴 때일수록 한 템 먼저 쉬어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취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비덴트를 보면은 이 회사는 원래 이제 디지털 방송 장비를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고 있는 우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대주주인 BTC 코리아의 이제 주주사로서 있죠. 그러면서 어떤 BTC 코리아닷컴이 받고 있는 빗썸으로부터의 어떤 배당 수익을 꾸준히 매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매스컴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김병건 비트홀딩스 이 대표 있죠. 이제 투자의 기재로 다 많이 알려갖고 휴젤에 투자해서 돈을 이제 많이 버신 그런 분이기도 하죠. BK 컨소시엄에게 이제 한 4천억 정도를 지분을 양도했죠. 이제 빗썸의 이제 대주주의 BTC 코리아닷컴의 지분을 양도를 하면서 이제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가상화폐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의 방향을 수렴해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갔고 가상화폐에 많은 종목들이 상장돼 있는 그런 거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올랐죠. 주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많이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비덴트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주가가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가지고 있다라면은 최근에 주가의 장세 속에서 이런 개별 종목을 한번 포착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도 회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 관련된 비덴트를 보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전략으로서는 많이 밀렸기 때문에 특별히 바닥이 확인된 장중 저점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은 시점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락은 했지만 그 시점에서 반등할 때가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움직이면은 한번 목표가를 8,000에서 10,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손절가는 아니면 바로 매도해라 6,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백영민입니다. 네, 오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지금 개장 초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양지수가 지금 급격히 지금 무너지는 이런 하락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44%, 코스닥이 1.26%, 지금 거의 급락에 가까운 전체적인 종목들의 하락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선 지수의 방향성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지금 코스피 지수나 이제 코스닥 지수나 마찬가지인데, 1월 달 이후에 우상향 쪽으로 이제 방향을 계속 잡고 오다가 2월 28일 날이죠. 그러니까 전주 목요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기서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 장대 음봉을 맞은 이후에 추세가 꺾이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까지 해서 연 7일째 음봉이 이어지는 5일선을 타고 하락하는 추세 하락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2100포인트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구간에 진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21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주봉상의 21선이자
작년 10월 달과 12월 달에 또 저항이 강력하게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2100포인트 정도에서는 지지를 해주지 않겠나 이런 흐름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구간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하고 북미 정상회담 장대 음봉 맞고 하락 흐름을 가져가는 흐름은 비슷합니다만은 하락폭이 훨씬 적고 양봉이 세 방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이제 음봉이 좀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121선의 각이 이제 하락각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715포인트 여기에서는 하락의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168개, 하락 종목이 660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226개에 1002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시장이 앞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오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의 부재, 반도체 업황의 실적, 불확실성 확산, 그다음에 뭐 MSCI의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A주로의 비중 확대가 한국 비중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 뭐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거의 97.63까지 달러 강세, 그다음에 원화 약세, 1130원이 원달러 환율도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좋지 않을 수뿐이 없는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유럽이라든지 중국 모두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효과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양립이 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뭐 그렇게 매매를 못할 정도로 크게 밀려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매매 전략에서 지금 저는 그 IT 쪽과 재발 쪽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저점 매수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런 그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재발 섹터 중에서 226,950 올릭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생소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잠깐 제가 이 올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비대칭 RNA 간접 기술 기반 플랫폼 기술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RNA 간접 기술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상당히 이제 뭐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는 지금 신약 개발 부분 쪽에서 상당히 새로운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이제 이 RNA 기업이 엘라 일람사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2018년도 작년 8월 달에 최초로 FDA에서 제품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티시란이라는 제품을 승인 허가를 받아서 지금 뭐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뭐 100억 달러, 우리나라 10조가 넘어가는 이러한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또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올릭스가 대표적인 RNA 간접 기술을 이용한 파이프라인이 4개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한국에서는 임상 2상, 그다음에 영국 쪽에서 해외 1상 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한껏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23일 날에 세계 내분비학회, 3월 30일 날
미국 암호화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지금 62,000원 정도 매수가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9,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잠시 후 종목의 전망을 알고 싶은 분들은 잠시 후 10시 주식 잔소리 2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